예, 언론인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그동안에 이제 저한테 취재하느라고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전화가 전혀 안 되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당탕탕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그 상황 대처하느라고 굉장히 너무 바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취재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잘 받았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든지 되기 전에는 전화 오면 하고 뭐 리턴콜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점들, 그 상황 때문에 그랬던 점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부터는 또 전화 또 잘 받을게요. 예, 오늘은 이제 제 옆에 계신 분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서빙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임종분 교수님께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입법조사처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종훈입니다.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부연해서 간단히 또 저를 소개를 한다면은 저는 국회 사무처에서 27년 동안 직업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의사국장과 법사는 수석정원 등 근무를 했었고요. 국회를 퇴직한 이후에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 교수와 입법학을 강의하면서 14년 동안 전임 교수로 재직을 했고, 작년 2월에 이제 정년하고 지금 초빙으로 헌법과 국회법을 역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법을 해석 운영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몇몇 쟁점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 운영이 국회법에 너무 명백하게 반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고발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문제는 세 번째로 발표를 하고요. 그동안의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개특위의 불법 사보임 문제, 그 다음에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의기관을 충족해주지 않은 문제 등을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쟁점이 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길지 않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개특위 불법 사보임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4월 25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소속 당시 사개특위 소위원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김관영 원내대표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권은희 의원도 역시 사보임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16대 국회에서 2003년입니다. 2003년 초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임위원들을 두고 있는데, 상임위원들이 너무 쉽게 사보임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003년 초에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회 개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 국회법을 48조 6항을 새로 도입을 했는데, 이런 금지한 입법 취지를 본다면 사보임이 국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저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엄격 해석 취지에 보았을 때 의원 본인의 질병 등 불기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했다는 자체가 저는 명백하게 국회법 위반이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안 등이 심의되다가 사개특위가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서 법사위를 거쳐서 지금 본회의에 도의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속처리 대상에 관해서 국회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경우 국회법에서는 소관위원회는 상임위원회든 특위든 180일, 법사위원회는 체계자부심사를 해서 90일을 소비하도록 90일을 심사하도록 국회법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98조 2제 3항입니다. 공수처 법안 등 사기특위 법안의 경우에는 신속처리 대상권으로 지정된 후 123일 만에 사기특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보장된 180일 중 50일이 부족한, 달리고 57일이 증발된 상태에서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속처리 대상 제도는 180일과 90일이라는 위원회 단계에서의 심사기간을 소수파에게 보장하면서 그 기간이 충족이 된 다음에는 다수파에게는 이 법안은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겠다라는 소수파와 다수파의 이익을 적절히 절충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수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회의 부의는 되었는데 그거를 위장시켰습니다만 그 전에 소수파를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되었던 180일의 소관위원회 심사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회의 부의가 명백하게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요. 현재 문제가 되는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조를 보면은 국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법 제106조 2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회기 결정의 건이 국회법 제10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한지 여부를 또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선 국회법 제10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건의 의미는 법률안 등 안의 형식을 갖춘 것과 회기 결정의 건 등 안의 형식을 갖추는 것, 이걸 안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 이걸 실무적으로 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안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기 결정의 건도 국회법 106조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건에 해당하는데 물리적 해석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제한 토론은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 인정이 되는 여부를 또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2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에서 통진당 소속의 김미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에서 일부 안건에서 국회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이 토론이 안 된다. 또 국회법에서 일부 안건에서는 이거는 토론이 불가하다라고 국회법에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문으로 토론을 금지하는 국회법 규정으로는 국회법 제77조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경우에 이거는 토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관행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지 않은 안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의원 사직의 건 이런 거는 토론 안 하도록 국회법엔 관행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 결정의 건은 이 두 가지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국회법 해설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제한 토론은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설계된 제도로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인정될 경우 한 회기 동안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진 후 다음 회기가 되어서 전 회기에 대해서 표결한다는 것은 회기 결정의 건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회계에 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회계를 결정하지 않은 채 30일간의 회기가 경고한 선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억지로 회기를 짧게 잡으려고 무리수를 쓰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회기를 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임시의 회기인 30일을 회기로 정하자는 주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을 30일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무처의 입장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무제한 토론 제도는
국회 내 다수파와 소수파가 입장을 달리하는 안건에 대해서 타협과 절충을 촉구하기 위한 소수파의 도구로 인정된 점을 감안해서 저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이승 교수님, 우선 입법조사처장님 감사합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3, 4일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 그래서 선거법안, 공수처 신설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 책무를 버리고 문 의장이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의 아들을 세습 공천하기 위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국회법을 또다시 어기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한테 아빠 찬스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헌정사에 오명이 남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문 의장이 내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행동한다면 역사는 사상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문희상을 기록할 것입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안 된다는 문 의장의 주장은 국회법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3일 날 문 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뜻을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문 의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회기를 결정하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이냐, 찬반 토론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안건이라면 당연히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안건이 되니까 저는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국회법상 당연히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말싸움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문 의장이 내일 회기 결정권과 관련해서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것이고 다시 국회에는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낼 겁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의회 민주주의자임을 자칭해왔습니다. 취임할 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며 국회에서 이러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랬던 문 의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여당의 입법 청구업자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국회의장이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를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사리사욕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문 의장은 정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옳은지 양심의 자기 검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역사가 문 의장의 처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은 이 헌정사상 어떤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안, 공수처 신설법안 이런 것들을 그들이 좌파 위성정당들과 연합해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일방적으로 태우고 그 안건을 다수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런 비정상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의 회기를 30일로 하자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30일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우리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한 일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그동안 꼼수 쪼개기 국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그동안 임시비 대결을 30일 이내로 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어떤 전례도 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버리고 30일 회기로 국회를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선거법안에 대해 100%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예선안 날치기, 국회 본회의의 일방적 편파적 진행 등 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에서 의사봉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문 의장이 이제는 한국당을 흠집내고 기만하는 망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우리 한국당은 선거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문 의장이 의원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듣고 그런 말을 했다면 문 의장이 이런 깃털처럼 가볍다고 꼬집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자 성어 그대로 문 의장이 경거망동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의장은 어떤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우리 한국당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100% 합의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한 다음에 승리 가능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제적인 외교 문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가 최근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진석 의원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 의원은 한국 스웨덴 의원 친선협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런 편지인데요. Dear Mr. Representative Jung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이 스웨덴 대사 편지를 보면 문희상 의장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치졸하게도 한국당을 음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 편지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할그렌 대사의 편지에 따르면 문 의장은 스웨덴 정부 측에 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핑계로 오는 19일로 예정된 스테판 르벤 스웨덴 총리의 대한민국 국회 연설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스웨덴 대사관 측에 확인해 보니까 스웨덴 총리는 19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 회의장에서 연설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문 의장은 이 연설 장소를 바꾸겠다는 뜻을 스웨덴 대사관 측에 전달하면서 자유한국당 행태에 운운하며 핑계를 댄 것입니다. 스웨덴 대사관은 이런 전후사정 국회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문 의장으로부터 입장을 전달받고 나서 정진석 의원한테 신재철 원내대표와 스웨덴 대사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스웨덴 대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한국당에 대해 국내외에서 역풍이 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를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을 욕하면서 스웨덴 총리 연설 장소 변경을 운운했기에
스웨덴 대사가 이렇게 역풍운운한 것 아닙니다. 문희상 의장의 말을 듣고 스웨덴 대사는 한국당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을 게 아닙니까? 우리는 스웨덴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하는 계획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문 의장이 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음해를 했기에 스웨덴 대사가 정진석 의원한테 이런 항의성 편지를 보냈는지 문희상 의장한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의장은 자신의 치졸한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명하고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문 의장이 쪼개기 릴레이 국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의 경고망동이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개탄스럽습니다. 문 의장한테 충고드립니다. 제발 자중자애하십시오. 네, 항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자님들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텐데. 질문 있으시면 여기 편지 보시면은 저기 당일날 1000명이 넘는 언론과 외국 대사를 연설에 초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우려된다며 연설 장소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만일 이렇게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의 국내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이번 주말 언제든지 국회에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 문제까지 당리당략 자기 입장 한국당을 끌어들여서 망신 주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거 알지도 못했고 19일날 이런 당연히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네. 기자님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혹시 내일 문희상 의장께서 국내에 강행하면 혹시 부장성 선거라든가 아니면 또 국회의원 총선이나 아니면 국내에 보이콧이라든가 좀 강한 고려하신 게 있을까요? 무제한 토론을 회기 결정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물밑 협상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한에 내일 전까지 협상을 좀 하라고 기한을 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협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말에 혹시 대화를 하셨나요? 대화는 뭐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예정된 게 있나요? 대화. 대화가 이런 뒤에 말씀드릴게요. 한방 오늘은 해보는 내일 결정하죠. 네. 먹는 거 보고 긴장돼서 목을 축이는 신재철 의원님께도 혹시 그렇게 달지 말해주셨습니다. 연동형 예. 그 연동형 K 관련해서 뭐 50%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러면 한국당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저쪽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는지 그리고 그 협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저희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연동이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근무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